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열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 계획을 공시했다는데요. 네. 만약 10만 주를 갖고 있다면 3천만 원을 배당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많이 배당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사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10만 주면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양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많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당금을 300원으로 주느냐 3,000원으로 주느냐 아니면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게 배당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적이 좋다는 건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배당금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배당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적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주식 거래일 마지막 날이 12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가 아마 그래요. 제 기억에.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오늘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 뒤에까지 사야 돼요. 이틀 전까지 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28일까지 주식을 사들고 있어야 돼요. 사서 들고. 왜 그러느냐. 주식 거래는 내가 오늘 팔잖아요. 오늘 팔았다고 해서 내가 판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입금이 돼요. 여러 가지 산 사람과 판 사람 간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틀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틀 전에 사야지만 30일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그 해에 주식이 마지막 거래되는 3일 이틀 전 사셔야 되고 언제 그러면 배당금이 주어지느냐.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다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매입을 했고 배당금을 발표를 하고 공시를 걸고 난 다음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땅땅땅 300원씩 배당하겠습니다 하면은 보통 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려요. 그래서 봄쯤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76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전화통화로 원유 공급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유엔 대사도 아마 그렇게 요청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반대죠. 사실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에게는 큰 치명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중국 쪽 입장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반감정을 가지기니까 중국 입장에서 좀 곤혹스럽겠죠. 동북 삼성 문제도 있으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중국과 북한 경제협력 실태를 연구해온 북중관계 전문가십니다.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의 박종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곽수종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북한이 연간 소비하고 있는 유류 총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가 현재 정확한 그런 통계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북한이 정치든 경제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가 논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해방 전후에 이제 북한이 사용한 석유를 보면은요. 네. 미국이 일본에 금수 조치를 하고 나서 석유 금수 조치를 하고 나서 석탄으로 유명한 아우지 탄광에 5만 톤 규모의 석탄 액화 설비를 건설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한 5만 톤 정도를 사용을 했고 또 1960년대 초에요. 북한의 이종옥 부수상과 주은래 수상이요. 국경에서 회담을 하는데 현재 공개된 기밀 문건에 의하면은 당시에 60에서 한 70만 톤 정도를 사용했다고 북한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 통계가 마지막으로 발표가 된 게 한 1989년도인데요. 예. 이때 북한은 중국에서 한 200만 톤, 러시아에서 100만 톤 규모로 약 300만 톤이 넘는 규모를 갖다가 수입을 하고 소비를 했습니다. 네. 냉전 이후에 중국을 제외한 소련이라든가 동구권 전체가 경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 예. 또 북한의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상당히 극심한 경제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네. 1997년도부터 중국 통계에 의하면요, 원유를 50만 톤 규모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9월에 있었던 유엔 결의안 2371호를 보면은요, 예. 원유를 50만 톤으로 제한을 하고 정제유를 50만 톤 수준으로 현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요, 네. 유엔에서는 약 100만 톤이 넘는 물량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100만 톤 이렇게 중국에서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큰 오차는 없겠네요. 그죠? 네, 여기 플러스 이제 비공식 무역이 있고요. 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량이 한 4, 5만 톤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비공식적 무역, 밀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요, 북한 내부에 있는 석탄 액화 설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석탄 액화 설비를 할 정도면 나름대로 기초화학 기술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일제시대 때부터 건설이 되었고, 그러네요. 또 1950년대 중반에 소련이 아우지에 있는 석탄 액화 설비를 갖다가 수리하고 재증축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198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북한에 석탄 액화 설비를 제공을 했다라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예. 석탄 액화 설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하여 도움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중국이 왜 금수 조치에 미국 요청에 이렇게 반대 입장을 고수할까요? 뭐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네.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석유 공급을 중단했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 경제에 아주 최소한의 소비량인 50만 톤마저 이렇게 제한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요. 네. 북한의 기초적인 종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러한 공업 분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기초적인 군사 분야에 제공되는 석유도 공급이 중단될 것이며, 네. 또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일반적인 인민생활 경제까지도 혼란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만약에 이 50만 톤마저 공급을 중단을 해버린다면 김정은으로서 시진핑의 말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듣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유관이 아닌 철도를 이용해서 원유를 공급하면 비용도 좀 적게 들고 또 송유관에 비해서 간단하다는데 왜 중국이 꼭 이 송유관 방식을 고집합니까? 예. 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네. 1975년도부터 예. 이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 송유관을 갖다가 건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때는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인도 차이나 쪽에서의 이 패권을 갖다가 쥐려고 하니까는 중국이 베트남에 상당한 반감을 가졌고, 네. 이 베트남과 관계가 좋았던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의 석유 이 산업시설인 백마화학 콤비나트하고요, 송유관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976년 1월 1일 날 이 두 개의 송유관을 만듭니다. 하나는 원유관이고 하나는 정제유관입니다. 네. 근데 이 설비가요, 직선거리도 30km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단동에서 이 석유가 공급이 되는 유류 저장 창고가 빠산이라는 데인데, 빠산에서부터 이 북한의 신의주에 위치한 이 백마화학까지 이 직선거리가 30km지만은요, 기차로 아무리 멀어도 50km밖에 안 됩니다. 예. 네, 이렇게 철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인데, 네. 이 송유관을 유지하는 것은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송유관을 폐쇄를 해버리면은요, 철도를 이용한 경우에는요, 네. 중국 측이 북한 측에 석유를 주고 싶을 때만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송유관이라는 경우는요,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가스터 온도를 높입니다. 80도로. 그다음에 도착 지점이 20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온도가 낮으면 모든 물체는 똑같지만 굳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송유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송유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하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응고가 돼버리게 되면은 서로가 염류 공급에 차단 가능하고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송유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예, 예. 석유도 석유지만 북한이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제재 조치를 당해오다 보니까 방금 석탄이 풍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석탄의 어떤 액화 기술은 나름대로 상당히 좀 대응책으로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흥미롭게 2016년도 현대경제연구원의 북한의 1인당 GDP의 성장률을 8.9%로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있고 대부분의 그 경제 연구소들이요. 네. 북한의 경제 성장을 김정은 시대에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재의 역설이 되는 건데요. 네. 지난 2006년도 제1차 핵실험 이후에 네. 국제기구라든가 미국, 중국 등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성장의 에너지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태양광판이라든가 수력발전소가 그렇죠. 증가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액화 설비인데요. 액화 설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제가 미국에 대항해서 구축해 놓은 설비가 한 5만 톤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액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 설비입니다. 예, 석탄에다가 열과 압력을 가하면은 네. 이 석유로 변환을 하는데요. 예. 이게 상업적으로 석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면은 많은 나라들이 석탄 액화 설비를 가동을 하고 네. 또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유가에 맞춰가지고 액화 설비를 가동한다 안 한다 이런 경제적 논리만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 많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러시아 측과 북한 측이 원유 수송 과정에서 말라카 해협에 싱가포르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이런 이야기도 들렸었거든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교역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예. 러시아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갈등이 있고 또 크림반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의 1인당 GNP가 중국의 8,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국내 총 생산량이요. 우리나라 수준에도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은 동방경제 포럼을 통하여 극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원조를 하면서 경제 협력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제재를 동참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그 무역량을 비교해 보면은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량이 한 7, 8% 수준도 안 되고 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공급하는 양의 한 5% 수준인 4, 5만 톤 정도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또 한국전쟁 이후에 러시아 주도하에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러시아가 시작을 했고요. 또 1950년대에 라진의 석유화학 콤비나트 건설을 추진을 하면서 현재 라진의 흥미화학 콤비나트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1999년도부터요, 이 흥미화학 콤비나트가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승리화학 콤비나트가 가동 중단되어 있다고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석유 금수 조치 했을 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이나 남아공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금수 조치를 했더니만 여교가가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예. 이건 제재의 또 다른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제재를 하면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무역 의존도가 20%가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태평양 전쟁 시기에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는요. 네. 이 석탄을 갖다가 열과 압력을 가해서 그 액화하는 설비를 가동을 하면서요. 진주만 공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몇 년간 미국에 대항을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이 아파르트 헤이트 문제로요.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또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니까는요. 이 석탄 액화 설비를 가동을 하면서 몇 년간 핵 개발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하면은 뭐 항복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북한과 같이 제재가 완성화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재에 대항해서 이 석탄 액화 설비를 가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게 중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요구를 해도 중국이 안 들어주겠죠, 그죠? 그냥 계속 원유 공급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지난 9월달에 제 6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네. 트럼프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이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그 원유 공급을 중단을 요구를 했고 또 미국 측의 결의안 초안에 원유 금수 조치가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유엔에서 나오는 결의안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5개 강대국 사이의 타협의 결과입니다. 네. 그 타협의 결과 2375호에 이 나오는 이 원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 없이 만약에 결의안을 제안을 해버린다면은요. 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비토권을 갖다가 행사를 해가지고 결의안을 부결을 시키겠습니다. 네. 만약에 결의안이 결의안이 부결이 된다면요.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양국에 모두 체면이 구겨지고 또 세계가 분열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에 편드는 듯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뭐 기분 좋은 모습이 될 것이고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가 희망하지 않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러한 국제 질서의 승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하에 안보리 결의안을 제안을 하고 또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요. 현상 유지 수준 이상의 중단하는 사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북중 관계, 특히 이 원유 수송 관계에 대해서 화성 15호를 쏘고 난 뒤에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한 제재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연구센터의 박종철 소장이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단동에 갔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요. 예. 자꾸 뭐가 새더라고요. 보니까는 연결된 화장실에 그 관이 다 깨져가지고 그냥 소변이 다 그냥 밖으로 나오는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예. 중국이 화장실 혁명에 불을 당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는 어떤 그 화장실이 굉장히 어떤 현대적이지 않은, 청결하지 않은 화장실이 많다고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제 화장실 혁명이라는 어떤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화장실 근대화 작업에 이제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지난 월요일에 발표를 했고요. 이것을 중국 매체들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이제 낡은 화장실의 현대화 그리고 청결화가 이제 어떤 핵심인데요. 그 목적은 그로 인해서 이제 관광 산업을 부흥하자 이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의 삶의 질 그리고 복원을 향상하자 이것이 어떤 핵심 중점 과제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 주석이 이제 어떤 보도에 따르면 화장실 문제가 결코 이제 가벼울
쉽게 여길 일이 아니다. 문명화된 도시와 지방에서 꼭 필요한 어떤 존재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지난 10월이죠. 이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때 이미 좀 어떤 정도 그 단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중국의 어떤 국가 주요 과제로서 이제 시 주석이 밝힌 바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 발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후속 대책 결과가 이제 나오면 뭐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숫자 아직까지 이제 그것을 속단하긴 이른데요. 일단 숫자 자체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 향후 2년간 47,000개의 어떤 새로운 현대화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7,000개의 구식 화장실을 이제 현대화하겠다. 이게 어떤 지금까지 밝혀진 계획의 어떤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1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3조 4천억인데요. 그래서 6만 8천 개의 구식 화장실을 현대화를 지금까지 했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목표치 20%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잡아보면 향후 고쳐야 될 화장실이 27만 개가 이제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어느 정도 정말 잘 근대화, 현대화 될 것인가는 약간은 좀 숫자상으로는 좀 많은 거긴 하죠. 그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보건위생이 강화되기 시작한 게 상수도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 했다는데 상수도 설치하려면 결국은 화장실 문화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화장실 문화를 바뀌는 건데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도 포함된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서 그런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과제 중에서 왜 하필 화장실을 또 택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화장실이 근대화됐을 때는 결국 뭐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방 지역이 이제 지방 시골 쪽이 이제 큰 혜택을 받는 건데 어떤 결국 이 두 가지의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건데요.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의 어떤 큰 혜택이 가는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방의 어떤 국민들의 세세한 삶까지도 관리하는 지도자상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좀 분석도 있었고요. 또 일본 또 니케이 신문에서는 또 니케이에서는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어떤 더러운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했는데 결국은 문화대혁명 때 시 주석이 당시 이제 시골로 강제 이주를 돼서 거기서 이제 7년간 살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거기 있었던 화장실이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렸을 적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인도도 따라가겠네요, 그러면. 예, 그 인도도 사실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도는 약간 좀 한 단계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야외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 아직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외에서 용변을 보지 말고 어떤 현대적 화장실에서 보는 좀 환경을 만들자 해서 이제 클린 인디아라는 어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재 어떤 1억 2천만 가구의 어떤 재래식 화장실이 굉장히 재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대화하는 이제 사업이 이제 주요 사업의 골자고요. 그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 5억 2천만 명 이상이 아직 야외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전염병으로 5세 이하 어린이들이 한 12만 명이 연간 사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 콩글리시로 에코 토일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타임지지가 매각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어린 학창 시절이죠. 이제 타임지 이제 잡지 이제 구독하셨던 영어 공부하시려고 많이 계실 텐데요. 95년의 역사에 아주 유서 깊은 잡지죠. 근데 그 잡지가 이제 저희에겐 좀 생소한 그 메레디스라는 어떤 잡지 미디어 그룹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185억 달러, 한화로는 3조 정도고요. 그 부채를 포함한 어떤 금액이고 부채 인수를 포함한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이제 주요 이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어떤 프린트 미디어가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한 어떤 온라인 전력의 부재, 그로 인한 어떤 수익성 악화. 결국 이것이 어떤 이런 95년 역사의 타임지가 어떤 매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게 현지의 분석입니다. 예. 그 어떤 청취자 한 분이 저한테 지금 글자를 보내주셔서 이거 좀 여쭤봐 달래요.
예. 그 박시수 기자가 영어를 워낙 잘하시고 영어 책까지 내놓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화제된 것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랩몬스터 아시죠? 알렘이라 그러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영어 잘한다라고 요매한 화제가 또 되고 있죠. 예. 그 친구가 영어 공부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만 제가 뉴질랜드 가서 한 4개월 산 것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그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 드라마 이름을 하나 뭐 이야기하는데 제가 모르겠고 그거 보면서 한국어 자막 제일 처음에 보고 공부했다가 그다음에 영어 자막 보고 공부했다. 그다음에 이제 아예 자막을 안 보고 꾸준히 봐서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가능한 겁니까? 뭐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절대적 방법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에게 흥미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방법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재미있고 그것을 어떤 방법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느냐,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결국 이거가 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저는 꾸준히 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 비디오를 보고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한 게 옳고 그렇다는 건 전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결국 그 방법이 내가 학습자가 정말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영어 그러면 뭐 남한테 안 진다고 자신을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영어를 또 한번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내 방에 좀 어지럽게 좀 하지 마. 나 정신없게 좀 하지 마.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 정식적으로 표현하면 don't make me confus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don't throw me tomato 잃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영어는 저희들이 도저히 구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굉장히 생활이죠. 예. 나는 정말 욕심이 많아. 나는 정말 너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 그런 것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I'm half full glass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어를 딱 들으면서 영어를 얼마 정도까지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오늘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모든 언어에는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우리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